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열대야로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셨죠. 덥고 습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 32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주말까지 하늘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기온은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 계획 세우신다면 무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한 계절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결해서 여름철 조심해야 할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횡성군청 소속 볼링 선수단 한우스가 전국 단위 볼링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머쥐었다는 반가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강원도 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나눠드리죠. 7월 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인 강원 아이로를 올해 9월부터 도입합니다. 강원 아이로는 강원도 교육청이 75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선 교사를 위한 수업 설계와 맞춤 평가, 진학, 행정 업무 등을 할 수 있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까지 1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일선 학교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 지역 13개 시군이 자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공무원 기준 인건비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에 따르면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등 강원 지역 13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선 지자체가 조직관리와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9월까지 무더위 쉼터를 가동합니다. 쉼터는 읍면동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등 270여 개소에 설치됐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원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염사고 예방을 위한 방문 지원을 실시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모기와 진드기 등에 의한 매개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도에서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채집되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꼭 주의해야 할 매개 감염병 정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재훈 질병조사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6월 넷째 주였죠.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진 모기가 처음 채집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장 사재훈입니다. 6월 넷째 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옮길 수 있는 작은 빨간진 모기가 채집이 되었습니다. 예. 이 모기는 일본 뇌염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종인데요. 이번에 총 4마리가 채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미 3월 말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작은 빨간진 모기가 확인이 되어 일본 뇌염주의보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작년보다 약 2주 늦게 처음 채집이 된 것인데요. 이는 올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1.1도 낮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낮으면 모기의 활동과 번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모기 발생 시기도 자연스럽게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춘천시, 강릉시, 흥성군 등 3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모기를 채집하고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짓 모기가 나타나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채집된 모기 수가 적더라도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확인되면 일본 뇌염 감염병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모기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감염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일본 뇌염 예방 접종과 모기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시민들로서는 사실 일반적인 진모기나 산모기와 작은 빨간 진모기의 차이를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모기인지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여름철에 흔히 마주치는 모기는 대표적으로 순모기, 진모기, 얼룩날개 모기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들은 생김새, 서식지, 활동 시간이나 감염병 매개 여부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는데요. 네. 순모기류는 산림이나 풀숲, 공원 같은 야외에서 주로 서식하며 주로 낮 시간대에 활동합니다. 활동성이 높고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주로 야생 동물이나 새의 피를 흡혈하며 다리에 뚜렷한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외형적 특징입니다. 예. 열대 지방에서는 주로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룩날개 모기류는 날개에 눈에 띄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보통 저지대, 습지나 홍수터, 하천 주변에 서식하며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활동합니다. 사람을 잘 무는 모기이고 일부 얼룩날개 모기종은 말라리아를 매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국내에 서식하는 얼룩날개 모기 속은 강변이나 습지에서 많이 발견되며 비가 많이 온 후 폭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모기는 도심이나 주택가, 특히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하수구나 욕실, 베란다의 고인물 등에서 번식합니다. 몸빛은 어두운 갈색 또는 회갈색이고 사람의 피를 주로 빨며 밤에 활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작은 빨간짓 모기는 이 진모기에 속하는 건데요. 겉보기에는 일반 진모기와 비슷하지만 몸빛이 더 붉은 갈색을 띠며 주둥이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습니다. 이 모기는 논, 웅덩이, 가축 우리 주변의 고인물에서 번식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소, 돼지, 조류의 피를 흡혈하기 때문에 일본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주요 매개체로 분류가 됩니다. 활동 시간은 주로 밤 시간대이며 간혹 집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 일반 진모기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일반인이 눈으로만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모기장이나 방충망을 잘 사용하고 주변 고인물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예, 모기별 특징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들어도 알아도 눈으로만 확인하기는 어렵죠. 아주 작은 모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기를 만나면 피하거나 잡기 바쁘잖아요. 관찰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된 이후 대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뇌염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빨간짓 모기 같은 모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감염이 되어도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네. 일부 사람에게는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초기 증상은 감염되고 나서 보통 5일에서 15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작스런 고열, 두통, 피로감, 무기력, 구토 또는 식욕 저하와 같은 감기 문사 비슷한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일부에서는 바이러스가 뇌를 침범하면서 심각한 뇌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요. 또한 경련이 나타날 수 있고 말이 어눌하거나 행동이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후유증이 남거나 드물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더 쉽게 증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일본염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속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본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수칙으로는 첫 번째로 일본염 예방 접종입니다. 예. 생후 12개월부터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일정에 따라 필수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또한 성인 중에도 농업 종사자나 축산업 종사자, 돼지농장 근처 거주자, 장기 여행자 등 고위험군도 필요시 추가 접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외 활동은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는 가급적 피하시고 활동 시 밝은색의 긴팔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모기 기피제를 활용하여 모기를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세 번째는 외출로 귀가했을 때 반드시 샤워를 하여 땀 냄새 등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를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체온과 호흡량을 증가시켜 모기를 더 쉽게 끌어들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집안에서는 방충망, 모기장 설치 및 모기 유입 차단을 철저히 하시고 주무실 때는 모기장 사용 또는 전자모기 퇴치기 활용, 에어컨 사용 시 문 단속을 잘하여 문틈으로 모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분 받침, 마당, 정원, 옥상 등 집 주변의 고인물을 없애주시고 하수구나 배수로처럼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은 주기적으로 청소하시고 빗물 고임 방지를 위해 물통, 폐타이어, 장독 등은 뒤집어 두어야 합니다. 네, 음주도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과도한 음주도 영향이 있군요. 네. 자, 또 다른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난 5월 강원도 내에서도 참진드기 매개 질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발병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 5년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치명률이 무려 17%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참진드기 서식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미 물렸다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참진드기는 주로 숲이나 들판, 풀숲, 농장 주변, 그리고 가정집 주변의 작은 풀밭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특히 강원 특별자치도처럼 산과 자연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참진드기 활동 시기는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특히 봄부터 초가을 사이에 활동이 활발합니다. 참진드기는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에 달라붙어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피를 빨아먹는데 이 과정에서 SFTS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뒤 보통 5일에서 14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는데 대표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 심한 피로감,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두통, 근육통 또는 목이나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붙는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자 중 일부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혈소판과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출혈 경향이나 다발성 장기부전, 심지어는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 홍수 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SFTS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고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SFTS 예방 수칙 간략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SFTS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수칙으로는 첫 번째로 야외 활동 시 복장부터 신경 쓰기입니다. 긴팔 상의, 긴 바지, 양말, 모자, 장갑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지 끝은 양말 속에 넣고 상의도 바지 속에 넣어주시고 밝은색 옷을 입으시면 진드기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드기 기피제의 적극 활용입니다. 피부나 옷 위에 뿌리는 모기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여 목덜미, 손목, 발목 등 노출 부위 중심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풀밭에서의 활동을 주의하는 것인데요. 풀밭이나 산길, 잡초가 많은 곳에선 돗자리 없이 앉지 마시고 작업이나 야외 활동 후엔 반드시 옷을 털고 샤워하여 주시고 옷은 바로 세탁하고 착용했던 신발과 장갑 등도 깨끗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집 주변 환경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당, 텃밭,
주변 풀숲 등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주시고 반려동물의 외부 활동 후에도 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드기 예방약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입니다. 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이나 구토, 설사, 피로감, 근육통,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야외활동 등의 활동 이력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치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개 감염 질병은 설명을 들을수록 예방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과장님이 알려주신 것들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서 스스로를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사재훈 질병조사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청 여자 볼링팀인 한우스가 전국대회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며 최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우스 팀 소개와 함께 어떤 대회였는지 알려주시죠. 네, 2025년 대한볼링협회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제2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볼링대회가 지난 6월 9일부터 전북과 광주 등 다양한 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볼링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성인 및 청소년, 대학부와 일반부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횡성군청 한우스 볼링 선수단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자 선수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한우스 팀명은 횡성의 8대 명품 중 하나인 한우와 여자를 뜻하는 비너스의 합성어로 2016년 창단할 때 공모전을 열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한우스 볼링팀은 2016년 창단 이후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김희순 감독과 함께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양수진, 정미경 선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어 매번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우스는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제2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볼링대회에서 5인조 준우승과 마스터즈 개인전 1위 등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비결과 소감을 김희순 감독에게 들어봤습니다. 제가 볼링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한 30여 년간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대회에 나갈 때마다 매번 이렇게 뭐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각오로 대회를 임하고는 있습니다. 대회 목표를 뭐 특별히 정하고 나오진 않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대회에 출전하였고 우리 선수들이 또 그 기대에 또 아주 그냥 잘 맞춰서 기량을 마음껏 펼쳐가지고 이번 대회 준우승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선수들 간의 이제 믿음과 의사소통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고 선수의 컨디션 체크와 팀워크가 되게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또 특히나 선수들이 이제 잘 화합도 잘 되었고 또 저하고도 또 커뮤니케이션도 또 잘 맞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앞서 팀 소개를 해주셨는데 훌륭한 팀을 이끌고 계신 김희순 감독님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목표도 들어볼까요? 네, 김희순 감독님은 수원여자고등학교와 전남과학대를 졸업한 후 평택시청과 부산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요.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를 역임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둬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부산 남구청 감독, 국가대표 코치를 거쳐 2016년 횡성군청 여자 볼링팀 창단과 함께 감독직을 맡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선수 한 명 한 명 섬세한 코칭으로 개인 기량을 강화하고 선수들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해줬기에 이 한우스 팀과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우스 선수단은 시상금 일부로 연탄 나눔 행사를 함께하고 국민대상 볼링
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앞장서며 군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따뜻한 마음과 단합력이 선수들과의 소통에도 도움을 주면서 좋은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순 감독님은 앞으로 3개 정도의 대회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대회에서도 기량을 끌어올려 마지막 대회인 전국체전을 멋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우스 팀 김연우 선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첫 시합부터 계속 메달을 따왔어가지고 저번 시합보다 그 다음 시합이 더 좋은 성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금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전 시합에는 동메달을 땄고 이번 시합에는 은메달을 따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더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뿌듯하고 같이 해낸 시합이어가지고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끼리도 소통을 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볼 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끼리 소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 언니랑 감독님이랑 소통이 좀 더 잘 되고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 서로 얘기하는데 뭐 오해가 없기도 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서로 이해하기도 편하다 보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한 해 열심히 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체전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같이 잘 맞춰가고 하면서 마지막에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국대회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횡성의 한우스 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실내에서 즐길 만한 전시 공연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원주에서는 김미라 작가의 개인전 달 항아리 품은 한짓꽃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22일까지 원주 갤러리원에서 열립니다. 김 작가는 수년간 연구해온 한짓꽃 작업을 통해 종이꽃이죠. 지화의 전통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과 내면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네. 기존의 지화가 궁중 행사나 무속 신앙, 불교 문화 등 특정한 영역에 국한돼 있었다면 김 작가는 그 틀을 과감히 벗어나 색감과 붓질, 재료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개성과 감성을 자유롭게 펼쳤습니다. 무궁화, 숙부쟁이, 개나리, 도라지, 매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들을 한지로 표현하면서 전통의 미감과 작가의 감각을 조화롭게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또한 고려청자와 달 항아리에서 받은 한국적 미감을 평면화에 꽃과 함께 구성한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 꽃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김 작가의 말 따라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짓꽃을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예. 횡성에서는 제8회 청소년 공연예술축제 대상을 수상한 XXL, 2X라지 레오타드의 안나수이 손거울 공연이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과 10일 오후 2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 연극은 청소년들이 겪는 성장통과 자아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시선과 편견 속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인데요. 무대 위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소년들의 내면과 세상의 벽을 함께 마주하며 묵직한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선착순 입장하고 만 13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요. 네. 단체 관람 등 문의는 횡성 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또는 극단 취향 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주와 횡성 실내 공연 소식 전해주셨고요. 양구에서는 삶의 애환과 희로애락 또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진 연극이 펼쳐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양구문화재단이 오는 4일에서 5일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연극 문턱을 선보이는 건데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삶의 애환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93세 정미소 할머니가 새벽에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치골이 골절돼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오지랖 할매, 말녀, 잠자는 공주 귀녀와 한 병실에서 자충우돌 에피소드를 겪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세 할머니가 펼치는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공연은 양구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데 전 좌석 관람료는 12,000원입니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 양구사랑 상품권 1만 원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 23일부터 사전 예매를 받았던지라 혹시나 이미 매진이 됐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제가 지난밤에 예매를 해보려고 하니 모두 4일과 5일 모두 200석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네. 네, 이번 공연이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강원 지역 문화지수가 가장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보이는 작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즐기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할머니의 좌충우돌 소등극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자, 춘천에서는 장르는 다르지만 중년 여성을 조명하는 조각 전시전이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중년 여성의 꿈과 욕망을 조각에 담아온 이완숙 작가의 18번째 개인전 저 너머가 지난 1일에 개막해서 오는 13일까지 춘천 갤러리 느린 시간에서 펼쳐지는데요. 결혼과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의 시간을 지나온 중년 여성이 이제는 조연이 아닌 삶의 주인공으로서 저 너머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전시입니다. 작품 속 여성들은 각기 다른 포즈로 하늘을 날고 저 너머를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 사랑의 메시지를 건네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는 전형적인 조각 전시 형식에서 벗어나 벽면과 공간을 감성적으로 활용해 기승전결 구조에 따라 관람객들을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강원FC가 국내 성인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에서 4강에 올랐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조원제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